문제 볼게요.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2 최고 차이계수가 2라 그랬고 gx가 1이라 그랬어. 그죠? 그럼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얘가 더 홀쭉하죠. 요게 좀 넓고요. 그죠? 일단은 뭐 이따가 개형 그릴 때고 저걸 고려해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 봐봐.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b라고 한대. 아, 모든 실근의 합이 아니라 모든 실근의 집합. 그래서 요 a라는 집합을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있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첫 번째 얘를 우리가 해석을 원래 하려면 이게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하니까 문제 풀 때 fx 이퀄 1이 되거나 gx 이퀄 1이 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의 교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지. 근데 이거를 이 그래프 fx 그리고 상수함수니까 fx를 그리고 나서 상수함수 그린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조금 불편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fx는 1이다고 gx는 1이다니까 요거 넘긴 식 있죠? 좌변으로 넘긴 식. 그 좌변으로 넘겨서 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여기다 써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우리가 fx 이퀄 1이면 원래는 y는 이 그래프와 y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우리가 이제 근을 잡아서 풀 건데, 그렇게 풀지 않고 이걸 넘긴 식. 그래서 fx 빼기 1이라는 요 놈이 0이다로 해서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으로 볼 거야. 알겠어? 요 괜찮아? 세진아 괜찮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f제가 1x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면 안 되니까 fx에서 1 뺀 함수를 f1x. 어차피 얘 2차 함수기 때문에 1 빼도 2차 함수야. 그죠? 그럼 마찬가지. 뭐냐면 gx 이퀄 1이다를 풀 건데 요거 풀기 좀 불편해서 왼쪽으로 1을 넘겨서 gx 빼기 1을 g1x라고 보고 우리는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과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거기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B라는 놈은 fx랑 gx랑 같다고 놓은 놈의 방정식의 실근의 집합이니까 여기 두 개의 집합을 보면 알파가 공통이야. 그래서 알파는 공통으로 둘 다 A집합과 B집합에 들어있는 실근이고, 여기 베타랑 베타 플러스 3은 나머지 근은 같지가 않아. 됐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요 놈을 해석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내가 F1X, G1X로 풀 건데 이거 같다고 놔도 어차피 이거 같다고 넣을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거 같다의 근과 얘와는 일치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는 F1X와 G1X에 대해서 놓고 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좀 요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알파라는 놈은 A의 원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라는 놈은 B의 원소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라는 근은요, A와 B 둘 다 원소로 가죠. 그지? 그 다음에 베타 볼게요, 베타. 베타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A의 원소는 맞거든? 근데 베타는 B의 원소는 돼선 안 돼. 베타는 여기 B의 원소에 안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B의 원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를 충족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 첫 번째, 이 베타라는 놈을 보니까 F1이라는 놈에다가 베타 넣었을 때 0이 만약에 되잖아? 그러면은 G1 베타는 0이 돼선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F1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고 하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원소가 베타가 된 거잖아. 그지? 근데 G1X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그럼 이게 는 0이 돼버리면은 그럼 여기 베타 플러스 3이 아니라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요번에는 만약에 F1 베타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G1 베타가 0이 돼주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 그림을 뭘 그릴 거냐면 y는 f1x랑 y는 g1x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요 경우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fx를 먼저 보시면 fx가 잠깐만요. fx를 그립시다. 일단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f1x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파를 근으로 갖고 1번 케이스에서는 베타도 근으로 가져요. 됐죠? 두 번째 G1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퍼져야 되는데, 일단은 G1x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파는 근으로 갔기 때문에 요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그죠? 이 점 반드시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을 유지하면서 지금 베타는 근이 되면 안 되니까 요 점은 지나면 안 돼. 얘는 지나면서 얘는 지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G1x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요 교점, 얘네 둘이 같다고는 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냐면 베타 플러스 3인데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1번에 부합하는 그래프가 이거란 걸 찾은 거야. 그럼 이거란 걸 찾았으니까 f1x와 g1x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x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은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g1x는 지금 알파에서 중근 같죠, 접하니까. 그래서 x-알파의 제곱이 되고 최고차항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됐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요 1번에 관련해서 보는 거예요. 1번. 2번은 이따가 설명할 거야. 2번은. 요거는 이따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또 주어진 조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 얘네 둘의 근 f1x와 g1x의 근이 뭐가 되냐면 얘네 둘이 같다고는 여기 원이 안 붙어 있지만 요거랑 요거 같다고 한 게 얘랑 얘랑 같다고 한 거니까 이방정식의 근과 이방정식의 근은 일치하고 거기서 근이 얘네 둘이거든. 그래서 내가 근을 구할 거야. 이거 갖다 놓고 근을 구할 거야. 됐어? 그럼 갖다 놓고 근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위로 옮겨 이항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항하는데 x-알파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알파를 끌어낼게. 그러면 이제 여기 2랑 이거 곱하면 2x 마이너스 이거 집중 잘해야 돼. 2베타. 거기다가 요거 하나 남았어. 그럼 빼기가 되고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근이 알파 하나 나왔고 요놈의 근, 이놈의 근은 x는 알파가 하나 나왔고 요거 풀자. 요거 풀면 여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알파는 0 이렇게 되겠죠. 요거 0 되는 거 찾아야 되지. 그럼 또 근이 뭐 나와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요 근은 뭐냐면 집합 B의 원소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근인데 알파는 이미 근으로 나왔고 베타 플러스 3이 뭐였냐면 얘가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베타는 넘기면 알파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정보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다를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됐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용한 거냐면 여기까지 이용한 거야. 조건을. 됐어? 얘 이용하자 이제. 요 방정식을 이용할 거야. 두 번째 이야기가 좀 어려워. 잘 봐라. 요거는 이제 근 이용했으니까 여기다가 F1 알파랑
F1X랑 F1X가 이거잖아요. 아니다. 여기다 쓰자. 여기다 잠깐 쓸게. 아우 지금 공간이 좀 좁아. 이거 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2에 대해서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1X는 X-알파에 대해서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좀 필요하니까 지우고 갈게. 위에다 썼어요 지금. 어? 여기서 뭐 어떤 거? 그러니까는 G1X는 알파는 지나야 되지. 베타는 지나면 안 되지. 그런데 얘랑 얘는 교점이 두 개 생겨야지 이근이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지나면서 지금 문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해줬고, 그럼 베타 플러스 하면 당연히 알파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얘 이 그래프 요거를 주황색으로 쓸까? F1X 요 주황색 그래프랑 흰색 그래프랑 교점이 두 개를 발생시키면서 지금 오른쪽이 얘는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점 두 개 발생시키면서 베타보다 오른쪽에 교점 X표가 생성되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뚫어서 아주 살짝만 해가지고 굳이 그 복지점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근이 알파가 안 되는 걸? 왜 꼭 근이 하나여야 돼요? G1X 그래프가 근이 하나가 아니라, 그럼 두 개를, 그러니까 그래, G1X 그래프가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가지면서 여기서 F1X랑 만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 그럼? 그걸 생각해봐. 있어?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게, 얘는 더 그러니까 더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더 커서 G1X는 퍼지게 그려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가령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이야. 그럼 이 그래프랑 교점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점 반드시 지나면서 이 흰색 그래프랑 교점 발생하면서 그 교점의 X표가 얘가 되도록 하는 거는, 그 어찌됐건 얘 출처, 여기서 어찌됐건 F1X 입장에서 베타 플러스 3이라는 놈의 함수값, 여길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G1X가. 그러면 얘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접하지 않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 아니면 좀 밀어서 그리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네 말대로 밀면요, 알파가 그냥 안 되는 버린다니까. 약간 아래로 보는 건데. 아래로? 어떻게? 어떻게 그리죠? 여기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집합 A의 근이 몇 개가 발생돼? 하나, 둘, 세 개가 발생되는데 그때는? 이해돼요? 지금 집합 A의 근이 뭐냐면 이거잖아.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실근이 두 개가 나와줘야 되잖아. 두 개. 그죠? 이렇게 되면 세 개 나와요. 그러니까 집합 A가 충족이 또 안 돼요. 질문 잘했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저 A 조건 때문에, A 조건. 그럼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공부니까 질문 잘했습니다. 답변이 됐죠? 그래서 이걸로 간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함수식 추론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같다고 놓은 근은 이거 두 개일 건데, 그거 같다고 놓은 거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인수분해가지고 근을 구해서 x가 알파 하나랑 또 정리한 게 뭐더라? 이렇게 나와서 이 베타 플러스 3과 내가 구한 다른 근과 같다라고 나서 저 빨간 조건이 나온 거야.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는 또 안 보여줘도 되잖아.
이따가 제가 문제 프린트 이거 준비해놨어요. 그거 변형 문제랑 다 풀어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가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까지 조건 쓴 거냐면 여기까지 다 쓴 거야. 이 조건 남았어. 이제 이 조건. 근데 또 이것도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저놈의 실근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면 fx와 ky의 교점과 원래는 gx와 ky의 교점으로 풀 건데 우리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앞에서도 마이너스 1이 거슬려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fx 빼기 1을 이걸로 놨고 gx 빼기 1을 요걸로 놨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동일하게 1을 빼고 1을 빼서 또 1을 빼고 1을 빼면 요 식이 f1x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식은 g1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 다 강제로 1을 뺄게요. 1을 빼셔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1x와 k가 아니라 k-1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 그 다음 g1x와 k-1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그래프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놨잖아. 그려놨으니까 y는 k-1이라는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예요. 말 그대로 상수함수 이거. 이게 k-1이야. 그럼 이 k-1과 지금 여기 내가 그려놓은 이 흰색과 주황색 그래프 근데 그냥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 그래프, 내가 그려놓은 요 그래프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체크하는 거야. 이러면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러면 하나 no 안 돼. 둘 안 돼. 둘이네 안 되네. 4개네 안 되네. 3개네 되네. 4개네 안 되네. 유일하게 되는 게 이거야.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k-1이라는 상수예요. 이게 괜찮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가 y는 k-1인 거야. 됐죠? 근데 그거의 실근이 3이라고 나왔고 합은 12라고 나왔으니까 실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교점들의 x좌표가 실근입니다. 얘가 실근입니다. 여기가 실근입니다. 그래서 근을 봤더니 일단은 베타 더하기 3은 근이 완벽하게 됐고 여기는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이 두 근을 P랑 Q라고 그냥 잡을 거야. P랑 Q랑 너무 세게 던졌다. P랑 Q라고 잡을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P 더하기 Q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이 얼마가 될 것이다? 12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PQ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집합에 들어있지만 집합을 소재로 그냥 쓴 2차 함수 추론 문제야. 더럽게 어려운. 정답률 7%래 이거. 킬러야 킬러. 그러니까 이것까지 훌륭하게 맞출 수 있으면은 학교 시험 뭐 웬만하면 다 맞추겠죠. 하나 정도 틀리거나.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거 했었다. 2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게 대칭성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의 교점, 이 교점, 이 교점 얘네들이 교점을 만약에 내가 별이라고 그러고 달이라 그러면 요 대칭축을 예를 들어서 x는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야? 2배. 그 성질 많이 이용했잖아 최근에. 그거 이용해서 식을 이끌어낼게요. 첫 번째 P랑 베타 플러스 3은 G1X 그래프의 대칭축의 몇 배야? 2배. 그러니까 P랑 베타 플러스 3 더한 거는 G1X 대칭축 얼마야? 알파. 이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요번에는 Q와 베타 플러스 3은 F1X의 대칭축의 몇 배야? 2배. 그래서 Q와 베타 플러스 3은
이놈의 대칭축은요, 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반으로 하는 건데 그걸 어차피 2배 하니까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식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P는 요거 우변으로 이항하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Q는 베타 지워지시고 알파 마이너스 3이 되셔서 PQ를 이제 여기다 한번 대입 다시 할게요. 대입. 슉, 슉, 대입. 그래서 이쪽에다가 위에다 쓰자. 그럼 P가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더한 거, 여기 더한 거니까 더하자. 여기 더해놓고 가자. 더하면 3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얘가 3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이 되고 요 놈하고 더하셔야 되니까 얘가 지워져요. 베타 소거돼요. 그 다음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돼요. 그럼 요거 넘기시면 15가 돼요. 뭐가? 3알파가 뭐가 돼? 15가 돼. 따라서 알파가 나왔어. 얼마? 5가 나왔어. 알파가 5가 나왔으니까 베타는 얼마? 8. 그래서 알파는 5, 베타는 8까지 구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놓쳐선 안 돼. 지금 눈이 지금 풀렸다. 어떡하냐. 됐어? 이제 K만 구하면 집에 가는 거야. K만. K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니까 베타 더하기 3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건 집어넣으면은 그때 Y 값이 뭐야? K-1 나오죠. 그래서 베타 더하기 3을 G1X나 F1X에다 넣을 건데 여기다 넣으면 문자 2개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아니 베타 더하기 3을 요 두 함수 중에 교점이니까 두 함수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Y값 얼마나? K-1 나오잖아. 그거 하는 거야 이제. 여기다 하자. 그러면 이제 G1 베타 더하기 3은 여기다 베타 더하기 3 넣으니까 어떻게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넘기면은 베타 마이너스 3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야? 3. 얘가 3이야. 그럼 3 더하기 3은 6. 6을 제곱하니까 36. 그래서 얘가 36이란 걸 알았는데 그 36이 뭐냐면 K-1인 거니까 K는 37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K 값까지 완벽하게 구한 거예요. 요 3개 더한 게 답이 되고요. 됐어? 어렵지? 그래서 지금 그냥 찍은 거야. 풀시간 줄 거고 이따 중간에 뭐 질문 받을 거고 근데 지금 내가 몇 번 케이스만 했어? 몇 번 케이스만 했어? 1번 케이스 그래프 그려서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하려면 얘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확인을 할게. 봐봐. 지우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부합하는 그림을. 봐. 2번 케이스. 요 그래프는 먼저 요번에는 G1 베타, 그러니까는 G1X 그래프가 알파랑 베타를 지나는 거야. 2차 함수인데 넓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리고 F1X 그래프는 베타는 지나면 안 돼. 알파는 지나야 돼. 그죠?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반대 입장이죠. 접하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접하게. 접하게 그리고 나면은 요 교점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 이거. 그게 뭐가 돼야 되면 이 근이 돼야 되지. 그지? 이거랑 동일하게 가려면. 그죠? 그러면은 베타 더하기 3은 여기 위치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그랬거든? 근데 거기다 3 더한 게 어떻게 왼쪽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부합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다시